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정 시민회 대표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익사시의 가장 큰 환경 문제죠. 악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악취가 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그 빈도는 높아가고 여름철에 되면 더 심해질 거라 예측을 합니다. 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이사 가야 한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동안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악취 토론을 통해 악취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조원정 시민넷이 주최하고 섭리 아이크생협 그 다음에 영상바투가 후원을 하였습니다. 패널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각 분야에서 익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여기 오신 이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보건대학교 강준환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재훈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 나오셨고요. 오늘 토론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자인 제가 질문을 하고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참석한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세 분의 모두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악취철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요즘 악취 상황은 어떠신지 우리 강공 교수님부터 일단 김정은 박사님, 이명택 의원님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공 교수님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않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그 민원에 대한 어떤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악취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사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제가 민원에 대한 의무부여를 좀 하기 어려워서 오기 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5월 달부터 해서 꽤 이제 이렇게 민원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나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익산시 홈페이지에 그 악취 민원에 대한 그 제기를 한 내용 자체를 그 민원으로 어떤 실태나 현황으로 전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악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 자체가 굉장히 그 반복적인 그런 형태가 자꾸 되다 보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도 좀 일종의 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고 거기 민원에 따른 기대 효과도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에 대한 어떤 반영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쪽 사이트들 뭐 블로그나 그 페이스북 같은데 상당 부분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익산 지역의 악취 민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시민분들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특히 미세먼지가 이야기되면서 공기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어떤 삶에 있어서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에 크게 가치를 부여했다면 지금은 이제 환경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뭐 계속 간다면 즉 악취 저감에 대한 뚜렷한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원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순서 김재훈 박사님. 요즘 악취 상황이 어떠신지 소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익산에 지금 안 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익산에 환경 관련된 업무 때문에 와서 보다 보면은 아직 이제 익산의 악취가 악취관리구역 지정 이후 뭐 다 해결됐다 그러면 아니고요. 그리고 악취 자체가 이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간이 요하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앞으로 목표를 갖고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악취 모니터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해결된다. 이런 접근은 보다는
좀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한 번씩 느낍니다. 코로 들어온 냄새를 보면 아, 이 정도는 전에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이걸 공감하고 공개하고 또 더 줄여나갈 거냐 좀 고민들이 좀 들긴 합니다. 이병태 의원님 네.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창문을 열고 살고 이제 하는 시즌이 되다 보니까 또 뭐 제가 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또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밤 시간이 되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곧잘 들어오고 또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SNS 상에서도 악취 때문에 되게 괴롭다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나 문자들이 뭐 글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그런데 뭐 제일 전자 익산시 악취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1997년도에 우리 구성동의 아파트가 이제 구성 영등 어양지구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좀 영등동까지 하면은 뭐 한 92년도부터도 들어왔긴 하는데 그러니까 적게 봐도 22년 정도 이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뭐 조금 경감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조금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악취 민원이 여전히 어느 정도 꾸준히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각종 SNS에도 매일 반복되는 것은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22년이나 반복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가 업체별로 배출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종류 그리고 업체별로 배출하고 있는 냄새의 종류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악취 민원의 원인지가 어딘지를 22년 동안 모르고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악취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악취 배출 업체가 뭐 산업단지라든가 축사, 도심 가까이 존재하는 한 익산시 악취 문제는 저는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악취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보는 건 어려운 것이고 다만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사는 5월에서 10월 정도는 배출하는 업체들도 자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가 없다. 단적으로 지금 한 수개월째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부들이 시청 정문에서 지금 계속 악취 문제 해결하라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단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악취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모두 발언을 들었고요. 다들 길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공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악취 관련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죠. 그 용역 결과 일단의 악취 발생의 원인과 유형이 좀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때 이제 벌써 2016년이면 뭐 작년, 재작년에서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때 이런 보시면은 악취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서 익산시 악취 관리 방안을 수립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과제 평가도 많이 다니고 또 악취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저희 이제 사실 제 혼자만 연구를 하는 게 연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기여를 하셨고 또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 연구에. 근데 이제 그 악취 연구 자체가 많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구 과정에. 그래도 이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연구 책임자로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악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시점에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원인 규명도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서 그냥 꼭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식간에 사라져서 순식간에 발생해서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 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됐든 문제가 모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금 잘 해결하려면 악취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우리가 보통 그 수용체 중심이라고 요즘 환경보건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는 말이 수용체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환경관리는 매체관리라고 해서 수질이나 그 토양이나 뭐 그 폐기물이나 이렇게 어떤 매체를 가지고 그 안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었는가라고 해서 어느 기준이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앞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문제가 없는 거냐, 생태계에 문제가 없는 거냐 이렇게 환경 보건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센터라고 하는 수용 지점, 수용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 이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악취 발생 지역이라고 하는 그 수용 지점하고 또 악취 발생원과의 어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죠.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만 어떤 관리 측면에서 뭔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악취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취 배출원 지리적으로 이제 악취 배출원은 다 사업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상 조건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량을 구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지역에서 악취가 심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악취 모델링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류를 통해서 가는 거냐, 이제 처음에 이 접근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중요한 게 그럼 언제 악취가 발생하느냐,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악취가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 거냐,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해서 이걸 이제 악취 335라고 하는 스마트 앱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 조금 이 결과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335라는 말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함께 모여 참여한다. 그러니까 악취 문제가 워낙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악취 335라는 의미 부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니까 13개월 동안 이제 연구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3,136건 자료를 수집했어요. 사실 이 악취 335 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만 이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전라북도에서 특히 익산에 3,136건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됐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특정 그 집단이나 이런 조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연구는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새로운 어떤 연구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제 연구를 가지고 이걸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연구 사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경기연구원인가 거기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악취 335 앱을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선하게 이걸 접근 방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3,136건을 제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간적인 분포로 보니까 서북권이라 그래서 저쪽에 샵 쪽에 있는 그쪽에 서북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권이라 그래서 일산단, 이산단 그 중심부로 해서 대단히 아파트 지역하고, 그다음에 남북권이라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이게 뚜렷하게 그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의 그 지점들이 이렇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대체로 이제 어떤 지역에 악취가 발생할 거다라고 그 예측을 했지만 그런 대로 설명이 아주 잘 설명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냄새 유형별로가 좀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근데 이제 분뇨가 한 72%,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관련이 14%, 매캐한 게 11%,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관련돼서 6%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익산시 악취의 유형을, 냄새 유형이 뭐냐 그러면 분뇨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뇨다 보니까 산단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산단 영역이 아니라 주변의 축사로 인한 영향이 또 강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서북권의 그 영명농장이라고 하는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30% 정도의 악취 배출이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걸 제외를 하게 되면 그 분뇨는 6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쪽에는 축사 농장이 영명농장이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버리면 나머지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분뇨가 한 62%고, 그 다음 화학 관련이라든지 매캐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게 31%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하수가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동북권의 경우는 그러면 배출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악취 자료가 수집된 그 지역들을 보니까 결국 산단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산단이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그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남북권의 경우는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하수 냄새가 이제 주 원인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하고 시간대로 봤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름철에 6월하고 10월 사이에 발생을 했지만
대부분 7월하고 9월에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시간대는 이제 6시부터 자정 그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고 또 이제 그 새벽에 6시에서 7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 책자를 전부 다 이렇게 시간대에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악취가 많이 유발하는 장소, 시간대, 유형, 계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보원 교수님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 김세훈 박사님 단정적으로 악취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김 박사님 생각할 때 익산 시내권 악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좀 남았으면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나는 냄새가 이제 복합 냄새고요.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그 냄새 맡는 위치마다 냄새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강 교수님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이런 토론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봤을 때 뭐 크게 뭐 말씀하신 대로 산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산단 옆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냄새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약품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그 벌레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한 그 분뇨 냄새 같은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크게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냄새하고 좀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축산 분뇨 관련된 냄새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서부 쪽은 영경 농장이 있었고요. 이쪽 동부 쪽에서는 천안 다니엘 농장이 있었는데 그 냄새들이 축산 분뇨, 그다음 또 분뇨하고 또 일부 이 농경지에 그 좀 기발이 된 축산 부산물들 살포에 의해서 강하게 한 번씩 나오고 또 사실 액비 부분들도 사실 무시 묻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씩 탈포한 이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저쪽 남부권에서는 들녘에서 불어오는 그 축사, 그러니까 소축사들이죠. 그쪽에서 냄새들이 곧잘 평지에 좀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몰려오는데 동산도 좀 몰려오는데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은 좀 많이 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뇨인데 이제 인분 관련된 사람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본다면 세 큰 테마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이명태 의원한테 하겠는데요. 익산시가 악취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도 하고 있고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익산시가 악취 문제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매년 꾸준히 악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는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우리 악취 해소계 공무원분들이 흔히 말하는 악취탑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보면 평균 한 220회 정도, 좀 더 많았던 애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220회 정도 쉽게 말하면 악취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월에서 10월까지는 악취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2명씩 2인 1조로 24시간 뭔가 밤 시간에 근무를 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고 또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어떤 그런 배양실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어떤 돼지 축사나 이런 것들에 또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1, 2 산업단지에 악취를 배출하는 어떤 주요 업체들이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그것을 씨앗 자금으로 좀 지원해주고 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업체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저감하는 노력, 어떤 시설 개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을 악취 모니터 위원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올해에는 예산을 한 3억 원 가깝게 들여서 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3가지 물질에다가 복합악취까지 자동으로 측정하거나 포집하는 어떤 그런 장비를 새로 또 다시 다 개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악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시에서
하수도과, 또 축산과, 그리고 또 청소자원과 어떤 악취와 관련한 어떤 부서들이 이런저런 예산 투자를 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악취를 직접적으로 측정도 하고 관리하고 있는 녹색환경과 악취 해소계가 또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좀 이제 매년 어떤 유사한 형태의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씩 저감은 될 줄 모르나 시민들의 민원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어떤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악취 해소계 공무원분들의 어찌고 몫으로 이게 상당히 부담이 너무 큰데 좀 5월에서 10월 정도라도 인원을 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좀 더 늘린다든가 해서 뭔가 좀 더 우리 시가 악취 정책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에 좀 노력도 더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명태 분께서 익산시 악취 대책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쨌든 정책을 들어봤고 아쉬운 점도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세훈 박사님, 우리 강공 교수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악취 행정이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순서대로 우리 강공 교수님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 박사님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이제 익산시에서 악취 관리 관련해서는 이명택 의원님께서 이제 의회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 행정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악취 민간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사업장 또 전문가들을 이제 모시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악취 저감 및 대책을 이제 수립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제 당초 의도대로 성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왜 이 악취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어떤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악취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업장에서 그 악취 저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악취 저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악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대교육 물질로 분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기 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대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치가 되어지게 되는데, 대교육 물질은 대체로 이제 ppm 단위 형태로 이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 처리를 하는데, 근데 악취 물질의 경우는 전부 다 이게 그 소수점 이하의 ppm 단위를 쓰긴 합니다만 소수점 이하의 물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접근하는 어떤 처리 장치에 있어서의 상당히 이제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악취를 잘 저감하기 위해서는 악취 물질을 갖다 저감하기 위한 거기에 맞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제 미량의 물질을 갖다가 더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한다. 저는 이제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사업장 내에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되는 이제 의사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또 일정한 주기별로 익산시 악취 현황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민간협의회에서 사업장을 대변해서 지금 참석하시는 분은 익산시 환경협의회에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뭐 2분 정도 지금 오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이제 산단의 입장, 사업장의 입장을 이제 대변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 관점에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악취 사업장에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악취가 너무 심각해서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파괴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장 내에서 악취를 줄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줄여지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역지사지 관점에서 상당히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꽤 좀 되긴 했습니다만, 이 개선안을 저희가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악취 발생하고 대응 쪽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되지만, 지원하고 투자에 대한 어떤 예산과 관련돼 있어서는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기업 대표라든지 또 시장님이라든지 또 의회 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그 모임체 성격을 좀 더 이렇게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속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단속 중심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악취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대학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당연히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데 요즘 인증을 받으라고 인증을 받아야만 그 학생들이 뭐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든지 또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육시켜서 뭐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 인증이라는 또 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는 게 그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악취 현황을 스스로 진단하도록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 방안도 마련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가 문제인가 이 개선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대체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어떤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 박사님 말씀하시죠.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성과 자료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악취를 유발한 사업장이 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민원을 낸 사람의 최종 후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같이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방향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견 부분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악취 문제를 익산시 계신 분들하고 논의하면서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우선 이제 현재 상황의 진단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선은 3주체가 있어요. 행정하고 시민하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은요 화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악취 관리구역 지정돼 가지고 규제가 이제 2배로 강화됐잖아요. 근데 왜 변함없이 악취가 나오냐? 어떤 때는 더 힘들다 이런 거죠. 물론 여기는 더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사업장은 화를 내고 있다. 소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런 기준을 맞춰서 시설 개선하고 노력하는데 왜 대체 어쩌라는 거냐? 왜 나만 걷고 그래?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 세 번째 행정은 지쳐 있다.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말은 못하지만 이 딱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익산의 상황이다. 그간 아까 지적하신 1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은 결국은 악취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 지원 체계만의 부족이라든지 한계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삶 주체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악취를 좀 접해야 하지 않겠냐. 물론 악취 너무 좀 쉽고 편하게 악취를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좀 정책 방향이 아직은 익산시 이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악취를 관리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익산시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오래된 낡은 방식의 대응,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늦은 밤까지 본인이 고생하면서 했지만은 만족도를 못 주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범 교수님하고 김세훈 박사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뭔가 좀 밀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방법으로 좀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지금 익산 1, 2 산업단지 2014년도부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이렇게 우리 김세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허용 기준이 2배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단 지역이 500이었는데, 1000이었는데 500으로 강화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제 악취 관련된 민원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게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악취 관리 지역 지금 2014년도니까 거의 몇 년짜리 이렇게 6년째 돼가고 있는데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보시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리 임영태 의원부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악취 관리 지역이 지정이 돼서 배출 오염 기준이 이제 50% 쉽게 말하면 2배로 강화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업체들도 배출 오염 기준이 1000이었을 때와 500일 때는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비가 왔는데 어제 밤에도 심했거든요. 네, 냄새가.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근데 이제 시민들이 어떤 게 좀 불신이 있냐면 비가 오기 전날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하게 항상 밤 11시 넘어서 항상 물론 이제 기온 역전이라든가 풍향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항상 밤 11시 이후 그리고 비 오기 전날 뭔가 인위적 배출에 의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여튼 저번에 화학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가지고 영등동까지 제가 영등동에 제일 사차 아파트 사는데 근래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저희 집까지 화학 냄새가 그렇게 강하게 났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전에. 또 이제 어제도 비 오기 전날 심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뭔가 그래서 좀 상시적으로 측정을 불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악취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 과거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이 상황실에 근무하지 않다 보면 일단 측정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가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몇 개 과가 연합을 해서 앞으로는 밤 시간에 환경직 공무원이 한 명씩 반드시 있게 해서 언제든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어떤 업체를 신고하면 불시에 가서 측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 2분만 근무할 때 악취 탑으로 올라가서 측정한다는 것이 실제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렇게 화학 냄새가 많이 밀려왔을 때도 여성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긴 하는데 우리가 측정해보고 싶은 업체를 측정해보지 못하는 좀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가 악취가 가장 저감됐다고 시민들이 평가했을 때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시장님이 처음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업체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뭔가 관리 감독하고 측정 횟수가 그때 여느 해보다 60회 이상 많았습니다. 한 280회 측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봉원 교수님이 하셨던 악취 원인 분석을 연구 용역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계속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업체들도 그때는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민의 민원을 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500 정도의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추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취관리지 지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 그 밤 시간에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영태 의원이 하셨으니까요. 강봉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태료 형태로 이렇게 이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벌칙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업장 측면에서는 많은 부담이 이제 있도록 이제 관리가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측면의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와 아울러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항상 문제라는 것이 실태 파악이 되어 실태를 가지고 이제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최소 분기별로 1회 이상 악취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지만 악취를 실측할 때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포집을 해요. 5분 정도. 그러니까 그 5분이 그 하루 중에 또 날 중에 어느 시점에 5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측정 결과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실태 조사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자료를 산출하고 있지만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문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악취 방지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어찌됐든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악취 방지법의 본래의 취지는 뭐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배출 허용 기준만 만족해라라고 했으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까지 이제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당연히 배출 허용 기준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수용 지점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실태를 우리가 파악할 때 아시는 것처럼 그 부지 경계선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그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만 많으면 사업장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장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지 경계선에서 냄새를 맡아서 그 복합악취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악취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5m 이상의 배출구가 있을 때는 그 배출구에서 그 공기 희석 배수를 또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해할 때 5m 이상의 배출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부지 경계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시지만 주변의 건물들 보시면 아시지만 5m 이하의 공기 배출구가 되게 많아요. 뭐 창문도 있을 거고요. 환기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기로 악취 배출되는 것은 뭐 괜찮은 거냐 이렇게 관리가 안 돼도 괜찮은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원래 악취 방지법의 취지는 5m 이하의 창문으로 악취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m 이상에 대한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m 이하의 악취를 내보내게 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 포집을 해서 5m 이상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 원래 법의 정신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게 현장에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는 거죠. 5m 이상에 측정하고 그 바운다리 하는 그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악취 관리가 결국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고 용역 과제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보고서가 벌써 나와가지고 근데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법을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시간들이 좀 완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악취 방지법의 취지는 5m 이상의 배출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는 것은 5m 이하에서는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악취를 내보내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러면 악취를 모아가지고 별도의 5m 이상의 배출구로 내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업장 내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면 창문이나 기타 틈새로 다 내보내버리면 실제 그게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배출구를 통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외부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하고 배출량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김세훈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약간 좀 준비한 게 좀 약간 좀 다른 각도 같더라고요. 우선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느냐. 다시 두 배로 강화된다면 다른 산단에 비해서 익산 이산단은 상당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다른 산단에 집을 가더라도 기울치가 1000이에요. 근데 익산은 500이 남아요. 1000과 500 사이에서 이 널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완전 얼마나 관리 강화가 되느냐, 민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1000에서 500이 나오더라도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면은 어느 부분들에서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업체는 옛날에
관리구역 지역 지정이 되기 전에는 1000 이하로 유지를 해왔단 말이죠. 불편하고 귀찮았겠죠. 그래도 계속 냄새 난다고 와가지고 악취 포집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으로 됐으면 2배가 강화됐으면은 악취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감각공해가 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2배로 떨어져야 하고 줄었더라도 상당히 줄었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는 아직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의 이 문제분들을 좀 솔직하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회사에 오신 분들, 사업장에 오신 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겠는데 1000 이상이었을 때 그때 이제 관리구역 지정 전에 악취 형태가 복합 악취 형태였다면은 500으로 강화된 지금 악취 형태는 아마 단일 형태로 악취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장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그것을 좀 방향을 맞춰가지고 좀 논의를 좀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라는 게 사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악취를 밀어넣는 부분들이 2배가 줄었으니까 무슨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민원이 줄어야 하잖아요. 근데 민원이 안 주는 부분들이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악취를 잘 알지 못한 현실적으로 악취를 느끼지 못한 분들이 강화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강화되면서 야 이게 그 냄새야라고 하고 아 이게 한번 느껴봐라고 했을 때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이제 악취가 없던 게 악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온 게 아닙니다. 이게 감각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500으로 강화가 됐을 때 기존보다 악취를 더 관심 있게 느끼는 사람들이 익산시에 더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민원을 확인하고 민원을 넣은 사람은 500이 되도록 악취가 완벽히 줄지는 않습니다. 민원은 생각만큼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들 인식이 는 만큼 악취의 민원이 한순간에 쉽게 줄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악취에 대해서 좀 보다 잘하려면은 현재 1000과 500이라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재인식을 해야 할 거냐라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환경 여건입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를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가끔씩 산 단위에서 지어진 지 5년, 10년, 15년, 25년, 5년 금방 가잖아요. 금방 벌써 이 관리구역 지정하고 벌써 횟수 4년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그래서 개발 업체들은 안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여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데에서는 더 이상 관리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갈수록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 저는 좀 이건 옛날 낚시 얘기하면은 사업장이든 행정이든 편의상의 시민이든 항상 이 얘기를 냈어요. 자기 좀 아전인수격으로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일기 기후 상황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영향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했어요. 분명히 시설을 고치고 개선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환경관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았다면 좀 줄었는데 왜 민원은 안 되냐? 민원자가 문제냐? 그게 아니라 아까 이 세 가지 여건들이 작동되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산업단지 약시발 업체를 꾸준히 좀 단속을 하고 있고 예, 시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개선 보조금 유도정책을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인근 주택가나 공단에서 악취 물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산업단지를 좀 다녀보면 집중적으로 악취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번에 5월달에 간헐적으로 집중 살펴했던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시설 개선도 보조금도 주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러면 뭔가 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도덕적 해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했습니다. 시설 개선 보조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효과가 있는지. 네. 그 사업장에서 과연 그 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사업장에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악취 저감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경기도 좋고 사업장도 잘 돌아가고 가동률도 높고 뭐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자꾸 이제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조금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일정한 이제 그 분담을 통해서 투자가 유도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타 지역도 사실 이 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그 업체에서 사실 그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 스스로가 이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만 전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사실 모럴 해저드에 대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양자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크게 업체에서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인식이 되더라고요. 우리 뭐 그거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는데, 악취 이 방시설 자체가 워낙 이제 고비용이 투자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뭐 그때 당시 한 30% 정도가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취 민원이기 때문에 악취 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업장에 대한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어떤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시설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 박사님, 속도를 좀 내주시죠. 예. 업체의 도덕적 해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실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다든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이 되겠는데,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시설 지원금 자체가 정말 악취를 50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는 계획에 기반한 그 예산 계획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했는데 실제 이제 500 이하가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원 체계만 이제 그 경제적 지원 체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기술적 지원 체계가 있는데 이것도 개별 업체가 편의상에 원하는 기술 체계가 아닌 좀 더 공적이고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그 성과 부분들, 그 결과를 성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관리는 이렇습니다. 2018년도 6월달에 악취 관리 그 지정 주배 강화가 됐는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 시설이라는 게 이제 잘 설치를 했지만은 결국 운영 관리, 지속 가능한 꾸준한 일관된 운영 관리인데, 그 운영 관리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시설을 이제 행정에서 지원했으니까 운영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업체에 다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자기 어떤 그 인정 영역이라든지 어떤 좀 자립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과를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경기 상황들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악취 변형이 강하고 법 규제가 강하고 어느 기준점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500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끌고 가려면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영태 의원님. 네, 뭐,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다 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도덕적 해이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악취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가동을 잘 하려고 하면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윤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업들은 어떤 스스로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네, 다만 서로 잘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신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120공단은 한 4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한 20년 후에 갑자기 영등, 어양, 구성동 쪽에 공단 바로 옆에다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아파트가 밀집되니까 이제 악취 민원이 많아지니까 기업을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시 현실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시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환경기금 같은 거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업에 그나마 2년치 하고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업체별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또 업체들이 거기에다 예산을 더해서 시설을 개선을 해요. 2018년도에 1억을 지원했는데도 5천만 원밖에 지원을 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가 한 28억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총 28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적게 투자한 애가 한 300만 원, 많게 투자한 애가 한 13억 넘게 악취 시설을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시와 반월공단 같은 데 보면 환경기금을 2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네, 그래서 열악한 업체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그런 환경기금을 조성을 해서 좀 저리로 정말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또 시설이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업체는 정확히 허용 기준을 더 지키도록 더 명확하게 좀 서로 자정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악취 민간대책협의회에 어찌 보면 실무 책임자 쪽인 어떤 환경기술인 협의회 환경팀장님들이 각 업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나 하는데 저는 공장장이나 대표이사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우리 업체도 뭔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공장장이나 업체 대표들에게 이 악취 문제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항상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어떤 이 시민들이 악취로 힘들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협의체를 이룸으로써 뭔가 익산시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신뢰 회복에 더 좀 좋은 단초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결국은 낮에는 어찌됐든 간에 하늘로 다 발산을 하잖아요. 기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 밤이 문제인데 24시간 가동하는 업체. 저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힘들지만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그 업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도 저는 그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뭔가 서로 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질문만 하나 하고 우리 청룡에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하고 의견을 듣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발표한 영역 보고서를 보면 60%가 분뇨 계열 냄새고 32%가 아까 화학 계열 냄새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맡은 냄새는 이제 화학 계열 냄새가 참 많았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또 분뇨 계열이 많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분뇨 냄새의 원인을 좀 차지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분뇨 냄새의 원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발생원이 이렇게 모호하니까 기본적으로 분뇨 처리장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가축 분뇨 냄새라고 또 의미부여를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축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제 결국 발생원이 모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이 분뇨 냄새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또 판단에서도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발생원이 모호하게 돼버리면
해피 기전이 작용하는 거죠.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해피 기전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분뇨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분뇨 냄새의 원인을 어떻게 모색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 대기 쪽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농축계수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발생원을 규명하는 또 이렇게 밥이 그 어떤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농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복합악취하고 22개의 지정 악취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배출 허용 기준에 지금 집어넣어놓고 있거든요. 22개의 지정 악취 물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축사에 가서 그냥 이렇게 22개의 지정 악취 물질 측정하는 게 아니고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지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축사에서는 어떤 특정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또 다양한 이런 가스 성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처럼 그 산단 내에서 축사가 비슷한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정성 정량 분석을 하게 되면 대표 오염물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축사 같으면 이제 암모니아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암모니아를 기준 물질로 하고 그 B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B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바로 악취를 포집을 해서 말 그대로 22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악취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모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그 B를 어떤 그 우리가 문제 분뇨와 유사한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측정을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장에 대한 이 농축계수법을 이용해서 B를 계산하게 되면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진짜 말 축사 것인지, 그렇지만 산단에서 축사와 유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뇨 처리장에서 정말 분뇨 냄새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호 박사님, 분뇨 냄새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익산에 살 때는 축분이 많이 났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축분 중에 생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필비사 냄새도 많이 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의견도 듣고 연락도 오고 또 익산에서 확인도 참여해서 해봤습니다만 인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분뇨 부분이 이제 현장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아니면 축사 옆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렇게 감지하신 분들은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분 냄새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분 냄새가 원인처가 뭐냐? 1차적으로 이제 하수 처리장 부분들이 인분 부분 처리니까 여기는 우선 1차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관로에서 굉장히 함유식 관로니까요. 죄송합니다. 분리식 관로니까 관로 쪽에서 와서 근데 그건 또 이제 전에 한번 관리 정리를 해서 좀 그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고농도의 어떤 유기물을 다루는 저장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처리 시설에는 저장 시설, 슬러지 저장 시설 이런 데 고농도 저장 시설 부분들은 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느낀 부분들은 그 인분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실제 인분을 처리한 쪽에 영향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거가 필요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 시설의 어떤 어려운 한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좀 분뇨 처리장 문제는 다음 질문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김영태 의원님. 저는 원인은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9년째 악취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느끼는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현동, 송악동, 서부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현동에는 악취 민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서부 신도시가 그 영명농장이라고 하는 돼지농장 옆에 만들어지면서 악취 민원이 처음 시작됐고,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92% 이상이 분뇨 냄새였고, 몇 해 전에 영명농장을 폐쇄하니까 작년에 모현동, 송악동, 서구 지역에 악취 민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 영명농장은 한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km 이상 떨어진 데까지 모현동이 도시가 있을 때는 악취 민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1, 2km 안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악취 민원이 급속하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원인은 가까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 산업단지하고 도심 주변에 있는 축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합처리장이라든가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런 도시 가까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작년에 1년 동안 10개 전국의 돼지 농장을 조사를 했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 방식과 먹는 사료에 따라서 배출하는 물질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산하면 다 똑같이 뭐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성분 나올 줄 알지만 이 나오는 물질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드시 필요한 게 어쨌든 남부 지역, 동부 지역의 악취 민원의 62%가 분뇨 냄새고 30%가 이제 매캐한 냄새, 그다음에 8%가 음식물이나 하수 냄새거든요. 그럼 이 62%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 62%의 분뇨 냄새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 항상 한 8시부터 아주 미세하게 남풍이나 남동풍이 불었다가 11시 정도에 무풍이 됐을 때 그때 도심을 완전히 깔리는 날이 우리가 항상 여름에 한 10일 이상 발생을 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뇨 냄새가 어디가 원인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가장 저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저는 결국은 도심 주변 축사, 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1, 2 산업단지의 주요 배출 업체 다 악취 배출 탑에서 성분 분석 해보자는 겁니다. 내보내는 성분을 다 분석하고 민원지에서 냄새가 많이 날 때 성분을 포집을 해서 대조를 해보면 어느 업체가 내보내는 물질의 냄새인지가 나올 거다. 근데 우리 시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해시도 올해 이번에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을 한다고 하고요. 울산이라든가 완주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 연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명태 의원께서는 어쨌든 분뇨 냄새가 60%가 넘는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려면 어쨌든 분뇨 냄새가 날 만한 사업장에 대해서 요즘 말로는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문 체크를 하든지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만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끊겠습니다. 끊고 그럼 저희가 쭉 악취 관련된 위험 얘기도 쭉 들어봤고 악취 관리 지역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보조금 시설 보조 이런 얘기도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이 이제 어쨌든 그동안 익산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노력하고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연극도 하신 분들이니까요.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토론을 들으시면서 익산의 악취에 대한 문제나 개인적 생각도 좋고요. 특히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라고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영만 팀장님 참여합니다. 교수님이 아까 2016년에서 17년까지 13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시에서 또 1, 2 산단하고 주악시 지역 관련한 용역 5천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좀 달라진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번 용역에 꼭 필요한 과업 지시 할 내용이 있다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이제 사안 중에 하나가 악취 유형이 이제 그 분뇨 계열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도시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분뇨 계열 냄새가 주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분뇨 냄새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제의 주 목적은 이 분뇨 냄새의 주요 이제 그 발생원을 좀 잘 규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사업장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악취물질 배출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민원만 발생하지 않도록만 되면 서로 이제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분뇨 계열의 악취 그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주요 사업장을 찾아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형태로 이제 간다면 상당히 뭐 내년 정도 했더니 뭐 이게 이제 분뇨 냄새 계열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한 어떤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분,
시에서 그 공단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하면 그 벽돌을 만든다든가 뭐 벽가스를 생산한다 이런 데 이제 악취가 안 나온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50개다 50개 빼고 그 다음에 50개 업체 중에 뭐 뭔가를 만들면 냄새가 다 틀릴 거예요. 생산하면. 예를 들어서 그 맡으면 고추장 냄새, 된장 냄새, 간장 냄새 틀리듯이 그런 파악들이 좀 돼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또 생산을 할 때 이 공장에서 100톤을 생산하면 여기에 악취 냄새는 어느 정도 몇 누배가 나온다 이런 것이 아마 그 공장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굉장히. 근데 결국은 그런 조사가 완전히 지금 시에 돼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시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익산시 악취 과제 전에 전라북도에서 한번 또 악취 관련 그 과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부여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악취가 배출되는가를 알아야지 뭔가 이제 관리도 하고 또 지원 체계도 만들고 그때는 이제 그 과제를 도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러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되게 되면 악취 관리 지역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개선을 전제로 해서 이게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어떤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제 악취 문제가 점차 개선이 됐을 때 이걸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좀 사업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설득했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업장을 방문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측정한다는 게 사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료를 얻긴 했지만 거의 이제 1회 통해서 자료를 얻었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조율이 된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조율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아무 때나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청소도 해놓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전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조사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사업장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게 됐을 때는 향후에 이제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좋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목적이 어떤 사업장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근원적인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사업장 내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전수조사라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적은 예산이었고 또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아마 그 상당수의 많은 사업장들이 협조를 해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보고서들이 실제로 좀 활용이 저한테 피드백이 별로 안 온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보고서 만들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앞으로 악취과제 사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했고 또 김세현 박사님께서도 직접 이제 그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실측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전수조사는 기초조사이긴 하지만 한번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아까 말한 1000에서 50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0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500누배가 이렇게 배출이 됐어요. 일산시에다가 시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산 데다. 근데 500으로 기준을 낮췄는데 1000누배가 나왔어.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양하고 수치하고? 네, 그 이제 지금 현재 악취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빈도수로도 하고 있거든요. 악취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악취가 어떤 빈도 그 문제가 되는 어떤 그 초과하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그 빈도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악취 관리는 과거에는 관능법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냄새 맡아서 1도다, 2도다, 3도다, 4도다, 5도다 해가지고 2도 이하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 코로 한 걸 가지고 이게 배출 허용 기준에 접목을 시킨다는 게 불만이 많죠,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기희석 관능법이라고 해서 악취를 포집해고 가면 무치, 냄새가 없는 공기가 섞는 거거든요.
혼합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악취 희석 배수가 크면 클수록 결국 냄새가 날랑말랑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때까지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 배수가 그 첨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첨배를 희석시켰을 때 냄새가 안 나면 배출구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500배로 이렇게 낮춘 거죠. 그러니까 500배로 낮췄다는 것은 기준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악취 농도로 얘기를 하고 배출량으로는 계산하고 대기 오염물질은 배출량으로 그렇죠? 김세현 목사님? 배출량 계산. 배출량은 총량. 예 물질 킬로그램이야. 환산해서. 우리 아까 그 기업은 기업대로 열받는 게 뭐냐면 내가 500으로 낮춰서 양이 많이 보냈는데 기준을 지켰잖아요. 근데 자꾸 시민들 냄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500으로 계속 낮춰서 보냈는데 그런 것은 열받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전에는 1000을 이제 먹고 살다가 500을 낮췄다는 소리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000짜리가 아니고 500짜리가 흘러도 냄새 이거 악취네 그러면서 미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서로 기업도 기업 그 민원인 시민들도 어떤 기준인지를 알아야 서로 화가 안 나고 정리를 하고 행정은 또 이 기준을 어떤 기준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두산이라는 그 공장에 가면 불이하고 그 전자판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 몇 프로 양을 여기서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본드를 붙여갖고 붙이거든요. 그럼 악취가 나요. 그걸 다 흡수해가지고 그 공기를 빨아서 이게 밖에 나가면 악취가 되니까 그거를 도시가스하고 태워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열이 아까우니까 그거를 열병합해서 다시 열을 해소해서 공장에서 쓰는 장치로 돼 있어요. 그 만약에 공장에 그 원인들이 나오면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포집을 해서 태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태우고 있냐 이거지? 안 태우지.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알겠고요. 힘들잖아요. 아니 지금 그 공장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밀진 소재 종판 화로판 만드는 공장 같은데 그때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악취물질 태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은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배출했고, 근데 시민들은 여전히 가까이 사는 분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정 정도는 시민들도 이 정도의 냄새 정도에서는 그래 이 정도 날 수밖에 없어 공단 옆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신뢰가 생기려면 저는 행정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우리 1, 2 산업단지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 건강에는 이러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까지 극히 해롭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업체들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시민들에게 되면은 내가 조금 나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 원인이 무엇인지 압축별로 내보내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전혀 어떤 공유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은 그냥 불신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몸에 해로운 물질을 호흡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불안감도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신뢰다. 악취 행정이 20년 넘도록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냄새가 날 때 계속 더 짜증이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매뉴얼을 좀 잘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시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특별히 질문하실 분 있어요? 저는 얘기하시죠. 저는 이제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주민대책위원장입니다. 최대철 위원장. 저는 이제 이렇게 부산하고 익산을 이렇게 오가거든요. 이렇게 오가면서 보면 우리 어떤 시민 의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익산시 악취 문제도 있지만 익산 시민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도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먼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군산 서순면 장자리 앞에 똘에 가면 밤에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태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는 다니면서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익산, 바람이 익산 쪽으로 와요. 되게 보면. 그러면, 물론 이제 모현동, 숭악동에 그런 악취가 이런 냄새가 좀 적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서 여기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영등동 쪽으로도.
그래서 참 나는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옵니다. 익산 시민들 진짜 불쌍하다, 바보다. 왜 그러니 그런 어떤 그 군산 시민들하고 익산 시민들하고 보면 유난히 내가 이 군산 시민 계시면 욕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쓰라기 소각을 더 해요. 태워요. 그리고 보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뭐라고 그러니 그 귀찮아가지고 그 하우스 비닐 몇 동을 갖다가 걷어다가 버리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그걸 밤에 다 소각해버렸다고 그래요. 가보면 뭐 농약병, 비료포대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고 익산시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여기 과장님도 오셨구만. 같이 가서 그거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시면 경악을 할 거예요. 경악을. 그 또르뜨덕에 그 막 각종 막 전자제품이야 뭐야 막 다 갖다가 소각해버립니다. 그게 어디로 가? 익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수에 있는 그 뭐야 그 또 무슨 TV 공장이 있어요. 그 악취가 지나가면서 그 지금 군산 가는 도로를 보면 그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지독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물론 익산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런 그 악취 문제나 이런 그 생활 건강 이런 걸 생각한다면 군산시하고 같이 이런 일들을 해서 시민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악취 문제 이런 것 그런 태우는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활 이런 그런 소각하는 걸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정마을 대책위원장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좀 마음도 굉장히 안 좋으시던데 우리 환경예비에 아까 예. 일단 뭐 아까 이명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익산 산업단지에 약 80개 사업장이 낙지 배출 사업장으로 2014년도에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공사장님들이 관심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관심이 없다 하면 경영자가 아니고 또한 이거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의 제 생각에 뭐 95% 거의 99%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잘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익산에서도 산업단지에서도 근무하지만 물론 익산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참여 공장장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분은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고요. 또한 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저도 제일 4차에 살고 부성동에서도 5년 살고 제가 4차에서 20년 살고 동아파트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25년 됐는데요. 솔직히 굉장히 제가 4차로 오면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동아파트에 있었을 때도 그리 심하지 않게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이게 제가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분한테 끝까지 이 악취가 진짜 어디 물질이고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는 좀 해결을 적극적 민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점 오염원에 대해서는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등재된 사업장들을 토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현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대기 배출원 조사라든지 모든 자료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고 강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점 비면도 또 햅스라는 또 제도 안에 또 들어가 있고 또한 또 교수님이 2016년도에 비점 면 오염에 대해서도 측정을 16년도에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불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희 공장이 별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공장은. 왜냐하면 제가 김세훈 박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나 어느 사람들한테 이거 합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90% 이상은 그러는데
소소한 뭐에서 한 뭐 적은 중소 진짜 소형 사업장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뭐 그 조합도 있고 또한 옆에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냄새를 안 나겠다 해서 물에는 안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한 신뢰 부분은 산업단지는 오늘도 배출하고 어제도 배출하고 내일도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온의 역전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냄새가 뭐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사업장에서 내가 이 부분에 숨겼다가 좀 이 시간 되면 내가 배출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업장은 일단 없다. 있으면 말한 대로 뭐 입장식 관계자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뭐 행정 체육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이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기회가 있다 하면 산업단지 뭐에서 뭐 대표자님이 됐던 또 여기 해당되는 또 뭐 악취에 개선됐던 사업장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은 우리 그 산업단지 있잖아요. 1, 2 산업단지 환경기술인협의회라고 있어요. 환경직 우리 직원분들이죠. 예예. 거기 임원분 중 회장님하고 저 간사원 맞거든요. 예예. 지금 간사라고 불러요. 예예. 사무총장이라고.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신 말씀 있어요? 회장님이시죠? 예. 어쨌든 이렇게 주민, 행정, 전문가, 사업장 이제 관심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공동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 당사자든 그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쨌든 전문가든 전부 다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또 특별히 질문하실 분 있어요? 없으면 바로 진행할까요? 그 분뇨 냄새 아까 얘기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민간 악취대책 협의회 위원장인데요. 올해 우리 이명태 의원은 어쨌든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성분조사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상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탑재 중심으로도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배출 사업장이 다양한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뇨 냄새 탑재수로 정한 게 익산 공공하수 정말 처리장입니다. 하수 처리장. 그래서 저희가 2차례 방문도 했었고 직접 운영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격 김세훈 박사님이 황화수 체크기까지 다 갖다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탈항시설이 전혀 효과가 없이 가동이 안 되는 걸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이걸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하수 하루에 발생하는 거의 10만 톤 이상의 하수와 우리가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정화주 품어서 배출하고 있는 분뇨 처리장을 함께 갖고 있는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세훈 박사님 여기부터 좀 듣도록 하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의 원인이 일산 하수처리장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행정의 규제 권한을 갖고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행정관리 시설에 대한 어떤 좀 더 엄격한 악취관리가 전제돼야 다른 사업장의 악취관리 도구들에 면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우선 냄새가 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분뇨 관련 부분은 냄새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소년이 요청이 와서 기계 가지고 와 측정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슬러지를 이제 좀 더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소화조가 있습니다. 소화조에 나오는 가스 중에 황화수소 부분들에 대한 탈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장 입장에서는 익산의 분전 냄새의 원인을 여기라고 다라고 할 수는 말할 수는 없고요. 또 익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분유를 맡고 사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소통 관련된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공 교수님도 하수정말청장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를 조금 잘 답변해드리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일단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의 경우는 일단은 산단 시설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산단의 악취 문제를 토론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만큼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익산 신재생 자원센터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물론 산단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공 처리 시설은 더 이렇게 좀 관리가, 이게 전혀 문제가, 악취 발생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 투자, 지금 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 투자 단계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그 악취 물질에 대한 제거 효율을, 여유를 좀 두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또 이제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뭐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담보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를 축적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분뇨계열 악취가 이제 하수정말청장에만 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니까, 폐수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슬러지가 발생하는 슬러지성 악취도 많이 나기도 하고, 축사에서 나기도 하고 여러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수정말처리장은 다량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에요. 우리가 익산의 모든 분유가 거리 집계로 되고 있고,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각종 폐수들이 거기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싱크대나 화장실 통해 나가는 모든 유기물질이 거기서 슬러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명재 의원님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네, 뭐 일단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민간 회사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만 톤 정도의 하수하고 그다음에 80톤 정도의 사람의 분뇨, 이걸 처리하고 있고, 또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음식물을 짜고 난 폐수, 음폐수를 또 가져와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분뇨 냄새 계열의 냄새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가장 많이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어떤 그 활용량을 봤을 때 한 60% 정도를 메탄가스를 다시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처럼 이용을 해서 이 하수처리장의 어떤 그 소화조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고 있고, 40% 정도는 그냥 태워서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태워서 내보내는 것이 어떤 분뇨 냄새 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계속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40%까지 100%를 다 이 보일러 가동에 쓰고 있고 전혀 태워서 내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또 이번에는 이 내용의 보고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내내 60% 정도만 가동하고 40% 태워서 내보내는 메탄가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 다 이 메탄가스 전체 100%를 도시가스처럼 보일러 가동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지만 분뇨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내보내고 있는 저는 1, 2산업단지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인근의 축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여름철에 그 특정 시간에 도심 전체에 그렇게 상당히 고농도로 퍼져서 도심 전역에 어떤 악취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그 분뇨 냄새를 그렇게 고농도로 내보내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일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좀 하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세요. 좀 질문을 하기로 한 내용을 좀 몇 개 줄이고요. 좀 단축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취가 발생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건강 문제거든요. 악취도 대기 유해물질이고 거기에 다른 대기 유해물질이 함께 배출될 거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렇게 장전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 배출량 조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단순히 악취, 기분 나쁜 물질만 갈 거냐 아니면 건강상 위해로운 다른 물질도 같이 배출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현재 단순하게 악취 관련해서 복합 악취만 단속하지 말고 악취 물질을 분석도 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히 정보도 제공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심지어는 산업단지나 악취 배출 사업장 주변에 대한 우리 시민들 건강조사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악취 물질과 대기 배출, 대기 오염 물질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사람의 건강 문제를 따질 때 이제 그게 이제 유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유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유해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러면 노출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유해 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노출이 되지 않으면 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노출량하고 농도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유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악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도 자체가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에 비해서는 ppm 단위가 아니라 ppb면서도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냄새를 느끼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관리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죠. ppm 단위로 관리하고 ppb 단위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불쾌감을 유발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악취라는 물질 자체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상당 부분 더 이렇게 배출이 되다 보면 그 과정에 이제 유해 물질과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 그러면 그 환경부의 그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그 연간 환경적으로 배출되는 양, 유해물질량, 또 외부로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이렇게 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 지역의 경우는 2013년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가 2016년 자료인데 그 1년 동안에 858톤을 대기 중에서 배출하고 있다. 유해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정량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858톤이면 전주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전주는 216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익산이 오히려 이제 전주가 사실 4배 수준으로 더 작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아까 이제 최진철 위원장님이 잠깐 의미부여를 했었지만 군산의 경우는 오히려 익산보다 2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군산은 또 사업장의 특성이 대규모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다 하셔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 그러면 우리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다 아시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고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자료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특히 야간에가 굉장히 고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나 군산의 경우는 그 주간과 야간의 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의 경우는 야간의 농도가 상당히 고농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말을 바꾸면 우리 익산 지역이 왜 미세먼지가 야간에 고농도이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어쩌면 우리 익산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될 거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또 가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 부분이 오히려 풍상치게, 항상 그 대기오염 물질은 기류 따라 움직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 가까운 군산에서 또 뭐 화력발전소가 충남 서해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 부분 야간에는 그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 미세먼지 농도하고 특히 또 악취는 아시는 것처럼 전부 야간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취 고농도와 미세먼지 고농도를 같이 연계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 박사님.
이런 질문 나오면 정말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 문제가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포함되고 한다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악취는 악취고 그러다가 이제 악취가 측정한 복합 악취로 희석해서 한다. 그래서 그 값이 뭐 얼마인가 그렇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악취 물질 22개 물질 지정 악취 물질을 분석했더니 뭐 들어있네 안 들어있네 나왔네 안 나왔네 하는데 이 시대가 화학 물질을 다루는 양들은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고 계속 가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정부가 이제 화학 물질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혹시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떤 유해 물질, 심지어 뭐 발암 물질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너무 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알만한 식자들은 그 냄새가 안 나는 발암 물질도 있잖아요. 된전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악취 물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악취 분석을 해서 유해 물질로 연결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곧 됩니다. 이거 그냥 시대 흐름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악취 물질 분석을 유해 물질로 끄집어냈을 때 실제 뭐랄까요, 그냥 좀 아이러니 같습니다만 악취는 농도 기준치 농도 이해한데 유해 물질 부분들은 측정의 어려움과 한계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게 신뢰성 문제 이런 부분이라면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피해를 본 사람도 사람이고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자 영역에서 꾸준히 역할을 유해물질은 유해물질 영역에서 꾸준히 가고 악취는 악취구에서 가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됐을 때 서로 간의 관계성을 찾는 게 낫지 그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좀 언론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접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악취 물질의 저감을 통해 악취 대상 물질이 아는 물질들의 대기 방출은 줄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할 필요가 있다. 윤영태 의원님.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냥 그동안 들어온 어떤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악취를 많이 흡입하고 있다는 건 미세먼지도 많이 흡입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의 시민에 비해서 악취 민원이 22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대기의 어떤 유해 물질을 많이 호흡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악취 원인을 조사할 때도 저는 22개 지정 악취 물질만 조사하면 안 된다. 어쨌든 그 배출하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2%는 분뇨 냄새인데 30%가 화학 냄새나 매캐한 냄새를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들은 상식으로 볼 때 특히 어떤 매캐한 냄새 타는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이 일반 미세먼지하고 결합됐을 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초미세먼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유해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캐한 냄새를 느끼고 있다는 건 저는 초미세먼지, 몸에 좋지 않은 초미세먼지를 많이 호흡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그동안에 배운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악취와 초미세먼지는 WTO에서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시민들에게 할 때 위험을 키우고 뭐 자꾸 불안을 키운다는 차원보다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더욱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지를 우리 시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조은영 시민의 운영진들도 오셨고 참여연대 대표님을 비롯한 실무자들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섭리 아이쿠생형 그다음에 영상 다투 오늘 이거 아니라고 준비하느라고 식사도 그랬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세 분 항상 이 환경 문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역에 뭐 장전마을 건도 그렇고 뭐 미세먼지 건, 압치 건 다들 나서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계속 고생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응원 많이 해주시죠. 지금까지 6단시 압치 문제 원인 해결 대책의 논의를 쭉 해봤고요. 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해결해서는 된다고 생각이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전문가를 모시고 그리고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 어쨌든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는 압치도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되새기고 새롭게 각오하고 이번에 2019년 압치 문제를 좀 줄이고 해결해 나가는 개교 3자 오늘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또 행정기관,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익산시가 청정 익산으로 좀 바꿔나가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분들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강보원 교수님부터 김선 박사님, 이명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워낙 이게 압치 문제가 어려운 사안이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 압치 문제가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제를 좋은 정치 시민들에서 다루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이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윈윈 전략을 누구나 다 서로 이익이 되도록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서로 이렇게 뭔가 윈윈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그러한 형태로 이걸 접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사업단지가 우리 그냥 그 대규모 어떤 그 거주지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근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거나 현실적으로 다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누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냐 그러면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담을 쌓아서 공기를 못 넘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 이게 방향성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산업단지로서 그 이렇게 냄새를 줄이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또 시민들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취를 전혀 배출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기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가 그 악취 그 기업도 유리하게 하면서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가동을 하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여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낸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취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도록 투자를 하면 좋은데 많은 예산이 소반되기 때문에 물론 투자도 해 나가야 되긴 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기상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게 되면 사전에 피드백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날씨도 오늘 되게 좀 이렇게 고르지 않고 해서 누가 오실까 몇 분이나 오실까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네, 저 사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악취에 관련된 3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이제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걸 해결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여기에 같이 참여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했을 때 이제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든 행정이든 지금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전제는 분명 500이라는 기준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만나야 한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원치 않는 손님을 초대할 기회가 생기고 또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은 다음에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당을 쓰고요. 한 번 더 오면은 우리 집 마루를 보여주고요. 한 번 더 오면 우리 집 방까지 보여줍니다. 그 안에 그동안에 관리 못했으면 먼지라도 더 닦고요. 숨기고 싶은 것은 마당까지 왔을 때는 방에다 숨기죠. 방까지 들어오면은 허청에다 숨기고요. 그러다가 뒷뜰을 보다 보면은 이제 다른 쪽에 제거를 합니다. 이런 관계 개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전적으로 500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의 기준에서 기본형에 있다면 악취를 직접적으로 저감을 해야 한다는 강한 그 법적 그 역할을 요구를 하죠. 지금 뭐 계속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저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관련된 제도적이든 지원 체계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대책협의회 제가 좀 거버넌스 조직답게 좀 더 소프트한 연착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500을 뒤집어서 본다면요, 전국적으로 500 산단이 500 기준을 유지하는 산단이 있을까요? 쉽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서 본다면은 익산 1산단이 500 기준 유지하는 전국의 최고 산단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각 위치나 공간적인 특성이 저렇게 생겨서 영향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악취 문제를 적어도 지금 이걸 계속 운영을 하겠다 한다면은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버전에 그러니까 해서 아까 생태산단 말씀했지만은 500을 유지하는 3단의 새로운 기치를 가지고 같이 간다면은 사실 이 문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악취 부분들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하여튼 시민이 힘들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취 이야기하면 그냥 악취 도시 이런 이미지 생기고 도시 이미지 안 좋은데 좀 이야기 그만했으면 저는 근데 아니 시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문제에 행정과 정치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일전에 이 언론에 나가가셔가지고 화학 문제는 다 100% 해결했고 분뇨만 해결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전에 이제 그 인식이 저는 지금 그렇게 악취는 한 순간에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시장님께도 언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악취는 결과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짝 그냥 여름에 반짝 우리 녹색환경관 악취 해소기 공무원분들만 정말 반짝 그 5월에서 뭐 10월까지 막 몇 개월간 아주 고생 많이 하고 또 그냥 그에 넘기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에 반복되고 이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뭐 500이 유지되는 공단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악취 관리를 가장 잘하는 도시로 오히려 우리 도시가 평가받을 수 있고 선진지로 견학도 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여튼 저도 이제 저는 시의원으로서 나왔잖아요. 우리 그 악취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뭐 어찌 보면 가장 또 현장을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저한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9년이나 쫓아다니면서도 악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힘이 미약한가 무능한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이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니까요. 저는 이 요구를 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조은정 시민의 육산 악취의 원인 및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 한번 와주시면 우리가 좀